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자마자 곳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좀 우려했던 부분이 또 현실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용인에서 20대 확진자가 처음으로 이제 발병을 하면서 관련 환자 19명까지 치솟았거든요. 앞으로 좀 계속해서 확진자가 번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하나의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더 네.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게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터진 네.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클럽에 젊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활동 반경도 넓고 중증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세 번째는 성소수자 클럽 등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모든 분들을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체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동이 활발한 상황에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확인이 된 이 장소가 밀집된 상태고 밀폐된 상태에다가 환자 자신이 마스크를 끼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예. 이런 정황 여러 가지를 다 따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도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당장 이제 1일에서 2일 사이에 방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4일에서 5일 사이에 클럽을 다녀온 청주에 있는 이제 20대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사 대상이 점점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문하고 왔는데 며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온 정황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데다가 물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확진자가 나오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전파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1차 전파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역학조사가 일어나야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18명이 확진이 됐고요. 신규 확진자 18명 중에서 지역 감염이 17명입니다. 서울에서 12명이 신규로 확진이 됐고 경기에서도 4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밖에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1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보다 좀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또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단 뭐 더 이야기가 나와 봐야 확실한 거겠지만 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도 분명히 좀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드시는 거죠? 우선은 이태원발 클럽 확진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확진자들이 부산, 인천 여러 곳에 지금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외국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직업군, 지역 이렇게 분포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태원발 이 상황은 상당히 주의 깊게 당국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발병된 공간의 특성상 사실 허위로 기재를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역학조사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학조사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은 지금 이태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네네. 거의 환자 발생이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태원의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자 발생 양상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외 유입을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확산을 막으려고 하면은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한데 네. 역학조사가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역학조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확진자의 진술에 기반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업장에서 제출하는 명단. 그런데 이 예. 명단이 지금 이제 약간 시설이 일반 시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성소수자 이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명단 파악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CTV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이런 모든 어떤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렇죠.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조기에 이게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아까 뭐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이 첫 번째 클럽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제 공간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우려가 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좀 사람들과의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더욱더 우려가 높아지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스크는 이미 그 보호 기능이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4.15 총선에서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확진자가 바이러스를 배출할 때 막아주는 기능도 있지만 네. 다른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는 감염을 막아주는 확실한 차단 효과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 시설은 마스크를 끼고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또는 뭐 음주를 한다거나 뭐 이러기가 좀 어려운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기다릴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 예. CCTV 분석에 의하면 실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춤을 추고 밀접 접촉이 되었고 공기 흐름은 나쁘고 예. 밀폐된 공간이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굉장히 쉽게 접촉이 가능하니까 전파력도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진자 자신이 병증을 상당히 드러내면서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할 시기였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상황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했었고 공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예. 그런 확산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확진자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지금 안 좋은 조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확진자 발생이 좀 시작이 된 건데 바이러스 양이 많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확진자 본인이 클럽을 방문하기 전이라든지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나의 증상을 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만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증상이면은 남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경증도 아니고 완전 무증상인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은 2일 날에 열도 있었고 설사도 하면서 상당한 증상을 드러냈거든요. 이미 있었다.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증상이 확실히 드러날 때를 기점으로 해서 48시간 전에서부터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증상을 보일 때부터도 1, 2일 동안에는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 클럽에 갔던 시기에 본인이 증상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럽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증상이 본인이 확실히 지식이 있어서 이게 바이러스인 것 같다. 이랬으면은 자제한다거나 검사를 받거나 이렇게 했겠지만 네.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증상이 드러나기 전 48시간 이전부터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실제로 알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확실히 설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증상 중에서도 과한 증상이라고 볼 수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클럽을 방문한 시기는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 밀폐 공간, 그다음에 밀접 접촉 이런 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전파를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보다 좀 개인의 몸 상태에서 조금만 더 기를 기울이고 또 개인 방역만 철저히 했어도 좀 막을 수 있었을 사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뭐 클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부산 클럽을 다녀간 대구의 확진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비교를 좀 해봤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집단 감염으로 번지진 않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대구의 10대 분이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제 부산의 클럽을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분은 부산 클럽을 가서 유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 게 아니라 군대를 입대하게 될 경우에는 군대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요즘에는 예. 이제 군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역추적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거쳐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됐나. 역추적을 하니까 부산에 클럽을 간 게 확인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당국이 상당히 경각심을 갖고 조사를 한 겁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태원처럼.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 하나는 이분이 증상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첫째 하나는. 예. 두 번째는
클럽에 갔던 시점이 바이러스가 많을 그런 시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분이 클럽에 있을 때 마스크를 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의 클럽에서는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대신 대구의 친구 한 명만 감염을 시킨 예.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꼈다는 점 하나 하고 또 바이러스가 충분히 많이 배출이 되지 않을 때 클럽을 갔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지금의 이태원 사태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같은 공간, 비슷한 공간이긴 하지만 또 전파력이 좀 다른 상태에서 방문을 했다는 것,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이 이제 어제 저녁 8시부터 이제 한 달 동안 모든 유흥시설 운영을 좀 자제를 해달라라는 행정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좀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4월 20일 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끝부분에 긴 연휴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5월 5일 날에 끝납니다. 예. 그런데 당국이 5월 3일 날에 전격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네. 이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4월 20일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정도 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적어도 1주, 길게는 2주 정도가 더 있어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긴 연휴 기간의 위험도 평가가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1주나 2주 정도 연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등교 개학도 평가가 되어야 등교 개학이 가능하니까 좀 더 연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총리께서 5월 3일 날 전격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간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튼 가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태원 이런 클럽 사태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네. 그냥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더 완화된 측면으로 가면서 또 딴 데는 거의 다 지금 확진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맞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우리한테 오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태원 사태는 단순하지 않은 게 네. 국민들이 그동안 고통을 감수하면서 계속 참아왔던 일들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상당히 위험 속에 빠뜨려졌다는 거 하나 하고 또 조만간 개학이 되는데 등교 개학도 많은 전문가들이 고3의 등교 개학은 뭐 충분히 수용할 만하지만 고3의 등교 개학 이후에 일주일 있다가 예. 바로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이 그렇죠. 네. 개학을 합니다. 이것도 사회에다가 안전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뒷단으로 가야 된다 이랬는데 그렇게 안 되고 결정이 이렇게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네. 무슨 말이냐? 많은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여태까지 협조했는데 무언가 잘못된 결정, 전문가들이 권고한 결정을 따르지 않고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 너무 무게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전혀 위험도 평가가 안 된 상태로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갔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거나 국민들에게만 무언가 새로운 조치를 강요할 게 아니라 이런 결정을 내린 분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책임을 지셔야 재발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뭔가 결정을 할 때는 훨씬 신중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오판을 막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다시는 번복하지 않는 그런 재발 방지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께서 확실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에 총리가 이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뭐 지금 이 관련해서 수장이 아니시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니까 총리께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도 좀 시기적으로 좀 완화된 거리두기가 좀 일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또 개학이에요. 저학년들도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다시 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돌아가거나 개학을 좀 연기를 하거나 이런 식의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태원 이 지금 클럽 사태가 굉장히 큰 일이기는 하지만 네.
이것은 지금 추이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방역 당국이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발성으로 막아내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조치가 잘 안 돼서 확산이 된 다음에 지역사회, 광범위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기조, 즉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기조와 등교 개학이라고 하는 기조는 그대로 두면서 한 일주일 정도의 추이는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이 사태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고 사태가 커진다. 그럴 경우에는 등교 개학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용인 확진자와 또 관련된 환자가 또 지역 곳곳에서 또 각종 직업군에서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 성남시 의료원의 간호사도 있었는데 의료원에서는 이제 소속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걸 13시간 동안 몰랐다고 합니다. 자칫 좀 장소가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선 하나는 13시간 정도 지연된 이유는 이 소속 간호사의 샘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환자의 샘플이라고 하는 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사가 확진되고서도 확인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어서 13시간 동안 이 깜깜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의료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퇴근 후에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 자신이 감염이 되어서 의료시설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가서 전파 확산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실제로 자기 의료시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직접 환자를 상대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 차원에서도 저는 이분이 소속된 곳에서 상당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 특히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 본인들 각자가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모두가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 이 사생활 침해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교수님께서 또 의료인의 입장이시다 보니까 이런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 어디까지 좀 용인을 하고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께서 저는 상당히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소수자와 같은 특수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차별을 두지 않고 조사하고 네. 역학조사도 하고 정보 공개도 하겠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왜 동의를 하느냐 하면은 매년 5, 6월이 되면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해요. 예. 퀴어 축제에 나오시는 성소수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예. 우리도 같이 대우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퀴어 축제에 나오시는 분은 같이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클럽은 그럼 다르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시고 다르게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도 전혀 다를 것들이 없어요. 성소수자가 뭐 죄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모든 것을 동등하게 그런 점에서 정보 공개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하고 더할 것 덜 할 것도 없이 해왔던 기조 그대로 그리고 차별을 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본인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따로 특별한 어떤 취급은 필요가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